논산훈련소의 뜨거운 여름, 갓 20살이 된 박지훈은 낯선 환경에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는 섬세한 손가락은 투박한 군복과 어울리지 않았다. 훈련소의 각 잡힌 생활은 숨막힐 듯 답답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은 지훈의 허약한 체력을 시험했다. 135번 훈련병, 박지훈. 목소리 봐라. 다시. 소대장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지훈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기타를 칠 때면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던 그였지만 이곳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훈련이라도 안 받겠지. 어느 날 지훈은 훈련 중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연기였지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숨까지 참아가며 애썼다. 135번 훈련병. 무슨 일이야? 동기들이 달려와 지훈을 부축했다. 그 중에는 유독 지훈을 챙겨주는 김태성도 있었다. 태성은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은 친구였다. 숨이 안 쉬어져. 지훈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태성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훈을 위무대로 데려갔다. 위무대 군의관 이민재는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진찰은 꼼꼼했다.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쉬어봐. 지훈은 위무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땀으로 젖은 몸을 식혀주었다. 이거 꽤 괜찮은데? 지훈은 꾀병을 부린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훈련을 빠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하지만 그의 안락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이민재 군의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불렀다. 박지훈 훈련병, 심장 소리가 좀 이상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지훈은 얼떨떨했다. 설마 진짜 병이라도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훈은 수도통합병원으로 향했다. 수도통합병원에서의 검사는 길고 지루했다. 특히 MRI 검사는 좁고 답답한 통 안에서 한참을 있어야 했다. 지훈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박지훈 훈련병, 심방중격결손이라는 병이 있네. 선천적인 심장병이야. 윤수아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심장병이라고요? 윤수아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혈액이 새는 거야. 당장 수술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놔두면 위험해질 수 있어. 일단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 지훈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병이라니, 수술이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원 생활은 훈련소와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다행히 같은 병실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최진호 아저씨는 6.25 참전 용사로 인생 경험이 풍부했다. 그는 틈만 나면 지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해 주었다. 젊은 친구, 너무 걱정 말게. 요즘 위술이 얼마나 좋은데 금방 나을 거야. 최진호의 따뜻한 말은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훈은 차츰 병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덧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갈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병원은 수도통합병원보다 훨씬 크고 시설도 좋았다. 지훈은 심장 초음파, CT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담당 의사는 지훈을 불렀다. 박지훈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방중격결손이 맞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타였다. 선생님, 수술 후에 기타를 계속 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타 연주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제야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타는 지훈에게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지훈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안아주었다. 지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태성이도 병문안을 와서 지훈을 격려했다. 박지훈,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빨리 나와서 기타 쳐야지. 지훈은 친구와 가족의 따뜻한 응원에 힘을 얻었다. 수술 전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훈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지훈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지훈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회복은 더뎠지만 지훈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틈틈이 병원 복도를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훈은 조심스럽게 기타를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기타 줄을 튕기자 맑고 영롱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기타는 여전히 지훈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어느덧 퇴원 날짜가 다가왔다. 지훈은 짐을 정리하며 병원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최진호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젊은 친구. 꼭 다시 만나자. 윤수아 간호사에게도 인사를 했다. 간호사님, 덕분에 잘 치료받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훈은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다. 훈련소로 돌아갈 필요는 없었다. 위무심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부모님은 지훈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자. 지훈은 다시 기타를 잡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심장으로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열었다. 지훈의 기타 연주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풍부해져 있었다. 관객들은 지훈의 연주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꾼 뜻밖의 경험에 감사했다. 훈련소에서의 꾀병이, 심장병이라는 불행이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다. 지훈은 가끔 논산훈련소 시절을 떠올렸다. 훈련소에서의 힘든 시간, 꾀병, 그리고 심장병 발견.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만들었다. 곡의 제목은 심장의 노래였다. 이 곡은 지훈의 삶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심장의 노래를 연주했다. 지훈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방송이 끝난 후 지훈은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 중에는 논산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김태성의 메시지도 있었다. 지훈아, 방송 잘 봤다. 너 정말 멋지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지훈은 태성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태성아, 고마워. 나도 너 보고 싶다. 꼭 다시 만나서 술 한잔하자. 지훈은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심장은 튼튼했고 그의 음악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훈은 앞으로도 계속 기타를 연주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의 음악은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훈은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선 공연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지훈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공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의 공연은 항상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훈련소에서의 그 짧은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다. 만약 그때 꾀병을 부리지 않았다면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음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불행이 때로는 더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책의 제목은 심장이 뛴다 였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지훈은 책의 인쇄를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다. 어느 날 지훈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논산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소대장이 보낸 것이었다. 박지훈 훈련병, 아니 이제는 박지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시절 선생님에게 엄하게 대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지훈은 소대장의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훈련소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지우는 소대장에게 답장을 썼다. 소대장님, 편지 감사합니다. 훈련소 시절 소대장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소대장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적이라고 말했다. 폐병으로 시작된 짧은 군 생활, 그리고 심장병 발견,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우는 그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믿었다. 그의 긍정적인 마음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심장이 뛰는 한 음악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이 뛰는 한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타 선율과 함께 그는 자신의 삶이 증명하듯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